조그만 어린아이가 멍한 눈을 가지고 멍청한 시선이 없는 멍청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신기하게 그의 존재가 아주 거대하다고 느껴져요. 그런 순간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정을 끊는다는 그런 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적인 걸 딱 걷어들인 거, 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걷어들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 그런 멍청한, 그 한순간이라도 그런 멍청한 상태, 이런 때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우리 불성을 깨닫는다거나 이런 순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요거에. 그래서 불멍 때리기라든지 또는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산매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산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류들이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디슨 있죠. 발명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전구도 발견하고 정말 발견한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떨 때 그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지, 지혜가 잘 떠오르는지를 많이 느꼈던 분이에요. 수만 개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고 하다 보니. 그래서 에디슨의 열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쟁반같이 쨍그랑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밑에다 놓고 열쇠 꾸러미를, 그걸 에디슨의 열쇠라고 말해요. 에디슨 이렇게 들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끄덕끄덕 졸아요. 멍하니 있다 보면 졸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졸 때쯤 또 진짜 잠이 들까 말까 할 때쯤 되면 힘이 빠져가지고 열쇠를 탁 놓치잖아요. 그러면 밑에 떨어져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날 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가 많더라 이거야. 그걸 자주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에디슨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제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아는 거죠. 하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분이 그 인류를 위해서 뭐 발명하는 걸 빼놓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집중했더라면 깨달으면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편리한 도구를 많이 발명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분께서 부처님처럼 큰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많이 깨닫게 했다면 아마 공덕이 훨씬 더 컸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예쁜 이성을 쫓아다니는 걸, 이성관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걸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 명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뭘 하고 뭘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승진을 하고 뭐 높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하고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뭐 하다못해 파크 골프 뭐 무슨 장을 하고 뭐 그런 거조차도 하더라고요. 그 명예욕이 굉장한 거죠.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아까 멍 때리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한순간 이렇게 멍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오신 그 의사 선생님은 자주 만나면 멍한 눈을 자주 해요. 그분은 아는 거야. 그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본인이. 삼매라는 게 그런 상태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프 포커스를 해야 돼. 초점이 이런 눈동자. 내가
텔레비 드라마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눈은 뜨고 보고는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의 눈동자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이라면 사람이 적은 곳에서 조용한 숲속 같은 곳이 좋기는 하지만 어느 곳, 어느 시간이나 가능한 한 이 좋은 한순간 멍청을 실행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유익함을 얻도록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체의 감각을 느끼지도 말고 눈으로 무언가를 보되 전혀 멍한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면서 아웃포커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멍청한 눈이잖아요. 멍청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 멍청한 상태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 뉴턴 같은 사람들 보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부가 그 교수님을 잘 먹여가지고 영양이 많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얼마나 연구에 몰두하는지 저녁상을 까먹고선 지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집중한 상태에 빠졌던 거죠. 항상 몰입의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경지를 추구했더라면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방향성,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죠. 몰입이란, 이 서울대 황롱문 교수라는 분이 몰입에 대해 전문가잖아요. 몰입을 정의하기를 그 양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자 주변에 얼룩말이 살잖아요. 근데 얼룩말이 사자 옆으로 지나가다가 사자가 아주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다른 걸 잡을 게 없을 때 얼룩말을 덮칩니다. 그러면 얼룩말을 쫓아와. 그러면 살살 도망가나요? 최선을 다해 도망가겠죠. 사자도 꽤 빠르니까. 그때 도망갈 때 그 마음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손톱만큼 바늘 틈만한 흐리멍텅한 게 없잖아요. 최고로 집중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때가 잘못하면 죽는 판인데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에 몰입한다거나 명상에 몰입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상태에 가야 된다는 거죠. 멍한 상태에 있지만 또 찾는 것은 또 타켓을 바로 정해놓고 바로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여심을 살기 위해서 여심을 바로 저격하듯이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안개꽃을 좋아하는지, 푸르지아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을 사가지고 가서 꽃을 선물하거나 편지를 써가지고 또 그렇게 하거나, 그 여자가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극장 구경도 가고 좋아한다면 그렇게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춰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한테 맞추면 안 되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진정한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명상 삼매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주 미묘하고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 마음 상태, 마음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스승한테 배워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야, 그렇게 생각해 봐야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참선 열심히 하는 제자 앞에서 기와장을 간 거 아닙니까?
기왓장 갈아서 화장실 갔다 보니까 기왓장을 가면 뭐 하실라십니까 스님? 그러니까 이거 기왓장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라래네. 아이고 어떻게 그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들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너 참선한다고 도를 통할 수 있냐 하고 똑같다. 마차를 가게 하려면 소를 때려야 되냐 마차를 때려야 되냐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